안녕하세요. 시나라TV의 시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유튜브 개설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너무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죠. 그리고 감기, 그리고 독감 이런 환자들 마스크 끼고 다니시는 분들, 물론 추워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런 감기가 걸려서 그러신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감기에 대한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 개설하고 나서 한번 감기 몸살을 앓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정보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바로 감기약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고요. 출판사는 전나무숲이라는 곳이고요. 이 전나무숲이라는 이 출판사에서 건강의학 서적을 출간하고 계신데요. 이런 작은 책을 가지고 이제 대중서로 이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서적을 엮고 계신다고 합니다. 감기약의 불편한 진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책은 총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감기약의 효능은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감기약은 어떻게 처방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감기를 이기는 비타민과 면역의 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감기약의 효능은 없다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감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바이러스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감기 백신은 없다. 앞으로도 감기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감기는 그저 푹 쉬고 잘 먹고 잘 자면 자연스럽게 낫는다고 합니다. 보통 어른들은요, 1년에 2, 3회 정도, 어린이는 6에서 10회 정도 통상적으로 감기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감기랑 독감이랑 헷갈려 하시잖아요.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감기는 코먼 콜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발병 원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감기는요, 대체로 손에 바이러스가 노출되었을 때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독감은 사람 호흡기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표가 나와 있는데요. 독감과 감기의 이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독감은 예방접종도 하잖아요. 매년 가을에. 근데 감기는 예방접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먼저 찾게 되죠.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항생제에 대한 생각 해보셨나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일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는 전혀 죽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기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이거든요. 그런데 항생제는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을 죽이는 용도이고 바이러스성 감기에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에 항생제를 먹으면 정상 세균이 항생제 내성균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항암 치료제처럼 항암제처럼 특정한 그러니까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닥치는 대로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기약을 한번 볼까요? 감기약은 보통 치료가 아니라 증상만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 EBS 다큐멘터리 중에 감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감기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곳의 병원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런 다른 나라들의 그 병원을 찾아가거든요.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이제 모의 환자가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3개부터 시작해서 7개, 8개까지의 그런 약을 처방을 해주고 또 주사를 맞고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반면에 다른 미국, 영국,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쪽의 나라에서는 뭐 흡연을 하시는지 여부, 그래서 금연을 하시고요, 푹 쉬시고 또 비타민을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그래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다시 나오세요. 다시 병원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 동영상을 이제 전체를 다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책에도 잠시 언급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기약이 부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기약은요, 보통 어떠세요? 저는 보통 감기약을 먹으면 제가 콧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코에 대한 약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계속 졸음이 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도 뭐 운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뭘 할 때는 약을 저녁에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이제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것 또한 어, 이 부작용의 하나라고 합니다. 전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졸음부터 심할 경우에는 발암 물질 생성까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감기약이랑 합성 비타민 C랑 결합을 했을 때 발암 물질로 변한다고 합니다. 매우 강력한 발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합성 비타민 C를 함께 먹었을 때 감기약에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벤조산 나트륨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가는데 그게 합성 비타민 C와 같이 복용을 했을 때는 1급 발암 물질인 벤젠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감기에는 비타민 C가 좋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감기약과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이렇게 마시는 드링크류 아시죠? 감기약을 털어놓고 이제 물 대신에 그 드링크로 이렇게 삼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과 합성이 이제 구별이 되는데 특히나 여기서는 합성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기약은 물이랑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제일 강한 것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감기 치유의 과정과 약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기 증상은 치유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감기 걸리면 보통 어떠세요?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또는 콧물, 가래, 대부분 그런 증상이 있으시죠? 어, 몸에서 열이 난다는 것은 열을 통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래와 콧물이 나는 것은 몸속의 분비물을 체외로 내보내고 있는 중이다. 기침이 난다는 것은 바이러스로 인한 이물질을 외부로 뱉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감기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치유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에 이제
우리 몸이 36.5도 정도잖아요. 37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을 때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39도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려서 이제 그거 바이러스와 이제 싸우기 위한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열이 오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열제를 먹어버리는 거죠. 해열제가 포함된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먹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합니다. 해열제의 기능이란 본질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의 힘을 빼는 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혈구 안에 당과 산소를 소모시켜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몸의 온도를 높여서 최대한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열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가 있다고 해요. 감기약에 의해서 강제로 열을 내렸을 때 면역력과 감기 바이러스는 서로 대치를 한 채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계속 감기를 달고 산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이제 그의 몸이 감기 바이러스를 단번에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진통제 정도만 복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로는 감기를 이기는 비타민 C의 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노벨상 수상을 2번이나 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1970년대에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하루에 비타민 C 1000mg 이상 먹은 사람의 45%가 감기에 덜 걸린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암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다고 해요. 결국에 그의 사후에 감기에 걸리는 시간 전후에 상대적으로 많은 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게 되면 감기를 앓는 기간을 39% 정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감기에 걸리면 인체는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백혈구 속의 비타민C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 시기에 비타민C를 잘 보충하면 인체가 감기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합성 비타민 감기약이랑 먹지 마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합성 비타민의 가장 큰 문제가 흡수율이 낮다고 합니다. 보통의 일반 과일을 먹는다든지 천연 비타민 뭐 이런 천연 쪽의 것은 거의 100%에 가깝지만 흡수율이 100% 가깝지만 이런 합성 비타민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또 부작용이 있고요. 이런 합성 비타민은 물과 만나면 매우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위벽에 손상을 줄 수 있고 화학색소, 방부제, 코팅제 이런 화학 첨가제들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노폐물이나 독소로 바뀌어 인체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되게 하나씩 다들 있으시죠? 비타민 이런 제가 먹는 거는 이런 아제로라 비타민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런 옆에 뒤에 보면 이런 글씨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원재료라고 있어요. 여기도 원료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아세로라 농축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비타민 C나 아스코르빈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합성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타민 섭취가 음식만으로 부족한 이유는요.
그냥 야채 먹고 과일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비타민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충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요. 또 토양의 오염도가 갈수록 심해져서 과거와 같은 양의 야채를 먹는다고 해도 그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음식만으로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키위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려고 한다면 무려 40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비타민 E도 마찬가지예요. 권장량을 채우려면 매일매일 콩기름 한 국자에 한 숟가락 아니고 한 국자입니다. 견과류 한 봉지를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식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결국 부족한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분은 천연 비타민제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도 뭐 감기 예방법도 있고요. 이제 뭐 어떤 속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 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농축된 이야기고 두꺼운 책이 아니라서 휴대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읽고 있는데 정말 이 감기약을 감기에 걸렸을 때 물론 너무 심하면 복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본인의 면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을 보고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어, 제가 그 열도 나고 몸살 했댔잖아요. 저는 감기약을 조금 싫어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감기약, 이 약 종류를 많이 먹고 허약해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비타민 C와 또 마늘 성분이 들어있는 이 비타민과 그리고 또 열이 났기 때문에 열을 해열제 대신에 해열제도 1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유산균도 1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산균도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이런 건강 시리즈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때 장 건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도 또 이런 어, 작은 책으로 또 좋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